안녕하십니까. 유퀴즈 언더 1각 오늘의 사회를 맡은 남강록 검민재입니다. 오늘의 초청 게스트로는 김윤일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대구 일과학고등학교 1학년 4반 담임이고요. 그리고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반갑다고 했잖아. 다다익선이죠. 네. 혹시 선생님들께 항상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선생님이 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학생 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되게 재미가 없어 보였어요. 맨날 똑같은 교과를 막 10번씩, 13번씩 이렇게 계속 가르치면 너무 지겹고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싫어했는데, 부모님이나 뭐 주변의 친척들은 교사가 뭐 안정적이다라는 이유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어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왜 교사가 됐냐면, 제가 수능 때 너무 아파가지고 첫 번째 수능을 망치고 바로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다가 서울에서 그 고시촌 아세요, 여러분? 신림동 고시촌. 고시촌이요? 네, 신림동 고시촌. 신림동 고시촌에서 잠깐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 좀 먹었어요 그때. 잠깐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새벽에 하루는 너무 답답한 거야. 공부도 잘 안 되고. 학교에 있을 때처럼 공부가 잘 안 돼서 새벽 3시쯤인가 잠이 안 와가지고 거기 근처 초등학교에 나갔어요. 하도 답답해서. 그래서 거기 구름사다리 알아요? 구름사다리? 신림동을 모릅니다. 구름사다리 모릅니까?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원숭이처럼 이렇게 가는 거. 알죠. 구름사다리 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센치하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굉장히 한숨을 쉬면서 밤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다시 말할 수 있나요? 다시 해야 돼? 구름사다리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가 중고고등학교 때 집이 좀 어렵고 그때 이래저래 고민들이 많았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처럼 좀 답답하고 좀 힘들게 학창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가르침, 그런 일상들은 좀 지겨울 것 같았지만, 다른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교사라는 꿈을 처음 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붙어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거 말고 선택지는 육군사관학교였는데 군인은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 붙어가지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혹시 군대 가셨으면 이제 이것만큼은 꼭 해봤을 것 같다는 거 있나요?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군대 육사를 갔으면 이런 걸 육군사관학교로 갔으면 육사를 갔다고 하면은 그래도 큰 꿈을 가지고 별을 달고 싶다는 생각으로 계속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군대를 갔다고 하면은 파병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파병을. 뭔가 그 현장이라 해야 되나? 되게 위험하고 무섭겠지만 그게 진짜로 군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투철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서 파병에 가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굉장히 반대하셨겠지만. 물리 선생님보다는 철학 선생님이 가까우신 것 같은데 철학적이시군요. 네. 저희가 미국물을 좀 먹었지 않습니까? 같이 드시러 그쵸. 가셨는데 네. 그때 학생들과 모 선생님의 이제 발언에 의하면 선생님이 옷 입는 거 보고 이제 학생인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보다 선생님을 이제 이미지상으로 하면 학생 혹은 막내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계 보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친근하게 봐주고 있다는 얘기고.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하여튼 친근한 선생님이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느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과하게 버릇없이 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유수 선생님이 두 번째 촬영인데 왜 두 번째가 되는지 아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누가 봐도 부장님이고 예. 두 번째는 왜 그랬을까요? 뭐 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죠? 김명환 선생님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친근하게 쉽고 약간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아, 그럼 이제 저희가 이거를 받아주실 선생님이 누가 계실까 딱 봤는데 선생님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을 이거는 율 선생님 뽑아야 된다. 그중에 메모리 사건이 있었지만 전 이것도 나름의 추억이라 생각합니다. 네, 뭐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마 남은 두 선생님께서 훨씬 더 인터뷰를 잘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 예측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더 말씀을 잘해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 철학적인 생각을 고대고 반복하시면서 이제 물리 선생님을 택하게 되셨는데 이 선생님을 택한다는 것부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대함으로써 생기는 고충 같은 게 있을까요? 고충이 있죠. 일단은 저는 이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충전을 받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지만 선생님은 사람을 만나는 건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좀 피로감을 느껴요. 특히 시끄러운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버글버글한 그런 교실에 들어가는 게 초임 때에는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백 명들이 있는 강당에 들어갈 때라던가 약간 마음이 탁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애들이 저기 있으면은 막 돌아서 다른 층으로 가거나 조용한 길로 가거나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막 거기 지나가면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특히 중학교 애들 알잖아. 원숭이 같은 거. 네, 그래서 그게 좀 고충이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고충은 없고, 또 다른 고충은 이제 나이가 한 살 들면서 어쨌든 교사라는 게 다른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가르쳐준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과 지식에 대해서 뭐 부담을 가진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어쨌든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 같은 거, 지키지 못할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도 있고 지키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근데도 나는 교사니까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되게 이걸 하면서도 내가 이걸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만큼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무게감,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역시 율 선생님은 김영강 선생님과 다르게 김영강 선생님 여기서 이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를 시전하셨는데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신 철학 선생님이군요. 네, TMI죠. 혹시 선생님 방금까지 설명하실 때 I라고 하셨는데 네.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맞춰보세요. 일단 I라고 하셨고 뭔가 철학적인 생각이 많으시니까 N이 들어갈 것 같고 네. 선생님이니까 일단 J겠죠? 그 다음에 한 개 뭐 남았지? T랑 F. T랑 F 넣어. 네, 뭐 같아요? 정빈 안 나와 맞춰봐라. INTP. 정답입니다. T세요? 네, INTP예요. 저는 인티. 안타깝게도 전 J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뭔가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항상 그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다가 약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좀 이런 공무원에는 좀 적합하지 않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이런 I 성향을 갖고 있어도 이제 학생들과는 어쩔 수 없이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좀 썰 같은 거, 이건 좀 웃겼다, 이거 인상 깊었다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나 그런 게 있어요. 군대 썰도 괜찮고요. 인생에서 이런 민폐 진상도 만나봤다 이런 느낌의 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쌤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있었던 이야기가 떠올라가지고 하나 하자면, 쌤도 기숙학교에서 다녔어요. 학교를 3년 동안 다녔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어떤지 좀 공감할 수 있어요. 그 답답함, 갑갑함, 뭐 매일매일 그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일상. 야자가 끝났는데 또 심화 자습을 했어요. 우리는 12시까지. 그래서 12시에 점호하고 자고 아침에 6시 반인가 6시인가 뭐 기상송 같은 거 나오면 일어나가지고 바깥에서 국민체조하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갔다가 다시 잠들고, 그리고 뭐 8시에 친구들이 깨워줘서 가고 4인 1실이었는데, 근데 하루는 이때 방학이었던 것 같아. 친구들 3명이 작당을 하고 내 알람 시계를 고장 내놓은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잠이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요새도 많지만 그 밥을 먹고 와서 잠이 드는 습관 아니까 뭐 내 알람 시계 맞춰놓고 혹시나 안 일어나면 좀 친구들이 깨워주고 이랬으니까 그날도 편안하게 잤는데 너무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한 거야.
세상이 너무 조용하고 뭔가 이상해서 시계를 봤는데 시계는 그렇게 늦진 않았는데 아무도 없었어. 근데 바깥에서 내 이름이 막 들리는 거야. 쌤 쪽이 이제 창문이었고 여기 바깥 반대편이 쌤이 가야 될 건물 공부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 옥상에서 막 친구들이 해맑게 막 야! 김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엄청 지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는 뭐지? 하고 시계를 봤는데 핸드폰 시계였나? 그때 그러고 보니까 11시 반인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때 막 친구들이 날 보면서 막 비웃고 있었는데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 그때 정말 뭔가 그 분노가 일어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걔들이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옷을 입고 뛰쳐나가는데 막 쎄콩 울리고 난리 나가지고 학교에 쎄콩 오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점호하는데 막 사감 선생님이 그 아침에 미친놈이 잠을 자다가 막 11시 반에 나갔다고 막 뭐라 하시고 그리고 겨울 걸릴까봐 엄청 쫄아 있었던 기억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이 되고 나서 좀 웃겼으면 좋겠네. 웃겼던 거는 그래서 쌤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한 10몇 명 정도가 있어요. 쌤이 원룸에서 자취할 때 친구 2명이 쌤 방에 놀러 와서 같이 회를 먹으면서 한잔 했어요. 물론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친구들은 좀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거하게 먹고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저는 한 3시쯤에 자고 그때도 늦었지만 친구들이 한 4시까지 먹다가 잤는데 밤에 자다가 이렇게 뭔가 고요한 정막 속에서 폭포 소리가 나는 거야. 쫄쫄쫄쫄쫄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서 아니 이게 뭐지? 꿈인가 싶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점 이 왼쪽 귀 쪽에서 더 크게 들려왔어. 그래가지고 꿈결에 이렇게 잠결에 눈을 떠가지고 옆에 그 소리 나는 쪽을 보니까 친구가 내 옷장에 붙어가지고 오줌을 막 누워 있는 거야. 근데 걔가 술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계속해서 누더라고 오줌을. 오줌을 그렇게 많이 싸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한참을 싸고 있는데 난 꿈인 줄 알았는데 친구한테 뭐하냐 이러니까 친구가 약간 덜 깬 그런 목소리로 화장실에서 오줌 넣어 이런 거야. 그래서 미친놈아 거기 화장실 아니다 옷장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화장실이야. 근데 화장실을 보니까 또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놨어. 근데 내 옷장에서 오줌을 누고 있는 거야. 옷장에서. 그때 새벽 한 3시인가 4시인가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쌤이 정신 나간 새끼 하면서 그냥 수건을 걷다가 던져놓고 잤어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나는 출근하고 그리고 카톡에다가 그 옷장을 찍어서 이렇게 내 친구들 단톡방에다 올렸지. 지난밤에 누군가가 내 옷장에다 지렸다. 둘 중에 한 명이었거든. 둘 다 자고 있었는데 나다 싶으면 알아서 치워놔라 라고 하니까 친구 한 명이 무슨 깼어요. 그 친구가 일어나자마자 진짜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미친놈이다. 그래서 막 사죄를 하고 막 거기 닦고 막 드라이기로 말리고 물 다 치우고 막 옷 이렇게 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음하지 마세요.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 개됩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썰 중에 가장 강력한 썰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 많아요. 다음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시험지를 준비했습니다. 시험지? 혹시 약간 썰 중에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화학은 미션 물리다. 이제 넘어서 이제 음악도 미션 물리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말하잖아요. 혹시 화학은 미션 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리라는 게 사물의 이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뭐 근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학이 물리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물리가 과학 중에 근본 중에 근본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심은 있습니다. 화학이 미시적 물리라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뭐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물리가 그래도 근본 중에 근본이 아닌가 하는 물화생지지 화물생지 아니잖아요. 물화생지. 네. 이걸 안 걸리지.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시험을 시작하실 건데 제한 시간은 10분 드리고요. 네. 제가 이 태블릿이랑 아까 선생님이 메모리 고칠 때 쓰신 이 펜을 드릴 건데 이 펜을 가지고 10분 동안 여기에 써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를 풀라고 이걸 준다고? 네. 사실
아이셔서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데 원숭이 3마리 앞에 두고 문제 푸는 게 쉽지 않겠지만 네, 저는 무게가 70kg인 학생 한 명이 대굴과학고 나래체 옥상에서 윤술채 쪽을 향하여 1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렸다. 이 학생이 지면에 떨어졌을 때 지면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제가 이거 문제 만들다가 지면의 수직 방향의 충격량, 지면의 수직 방향만 고려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기 저항 이런 거 들어오면 다 무시하고. 그리고 그걸 안 썼는데 한 층의 층고가 약 3m라고 합시다. 그러면 총 높이가 약 12m 정도 되겠죠. 조건이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이거 왜 또 중력 가속도는 없고.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받으신 시험지가 선생님 분들 중에는 아마 두 번째로 쉬운 시험지지 않을까. 이거 선생님이 제일 쉬운 거 아니었어요? 영광 쌤이 제일 쉽고 그다음 아마 그다음 난이도 있지 않을까. 니들 이런 느낌이구나 중간고사 칠 때. 예. 네, 앞으로 더 어렵게 내줄게요. 살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아니, 수직 방향의 충격량만 구하라는 건 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약간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저안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물리 문제는 근데 저도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권민지 이제- 학생이 네, 만들었습니다. 이건 오류. 이거 MC 오류가 탈락.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푸시는 지금은 뭐 네, 7분 3번, 동안은 4번 흥미 위주로 3번, 4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학술적인 거는 역시 안 그래도 진지한데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또 녹화했죠. 이거 다 3번 대구 일과고등학교에서 1년째 근무 중이신 김윤 선생님의 올 한 해 중 가장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올 한 해 중 가장 재미있었다. 저는 다 기뻤어요. 일단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첫 수업을 할 때였어요. 이때까지 중학교에만 있다가 고등학교에 와서 애들이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되게 집중을 하는 모습이 엄청 낯설어서 근데 다른 직장에 이직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장이 정말 달라진 것 같은 느낌.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을 좋아하니까 애들이 중학교에서는 과학 좋아하는 애들이 많이 없었는데 거기가 되게 충격적인 어떤 거였고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거는 또 미국 이야기를 빼뜨려 먹을 수 없겠죠. 뭐 미국에서는 그냥 모든 순간이 다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뭔가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네. 재밌었던 거는 이제 저희 반에 지훈이라는 친구가 있죠. 지훈이가 김영환 선생님을 업고 하버드에서 초원을 질주하던 그 모습이 생생히 남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네. 하버드 하버드. 가가지고 동상이 그 발가락에 손 올렸어요. 그게 저는 올렸습니다. 올렸습니까? 하버드가 아니라 MIT인가? 어? 하버드가 맞나? 하버드 근데 거기 우중충하고 비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하버드가 맞네요. 그럼 하여튼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급식 먹었을 때 그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항상 힐링을 주신 영양사 선생님과 기타 조리사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1학년을 함께 해준 대구일과고등학교 14기 학생들을 위해 간단히 해주고 싶은 말은 1년 동안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았고 어땠어요? 즐거운 1학년이었나요? 예, 즐거운 1학년이었어요? 눈물만 납니다. 아무래도 좀 씁쓸하고 뭐 성적이라던가 어떤 뭐 1학년 중에 뭐 잘 이루지 못한 거라던가 답답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분명히 쓰리고 아픈 만큼 엄청 크게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래 씁쓸한 걸음 가운데 소소한 어떤 행복들이 나를 웃게 만들고 퇴근길에 마주하는 그 따뜻한 붕어빵 3마리가 행복하게 웃음 짓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달성하지 못한 것들에 붙잡혀서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절망하고 스스로 비하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그래도 그 힘들었던 인생들 중에 되게 소중하고 고마웠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곱씹고 되뇌이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쌤이 항상 학습지에도 적어놨지만 이 말이 가장 쌤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죠? 네, 이제 선생님 학습지에는 늘 네.
이제 맨 위쪽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 맞습니다. 어. 행복하지 아프지 말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늘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하고 아프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 와가지고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요 말이 그냥 여러분들을 보면 계속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내가 중학교에서 좀 쳤을 거 아니야. 시험 치면은 그래도 좀 공부 좀 잘하고 뭐 그랬을 텐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우수한 사람들이고 사회에 나가면 다 공부로 누구한테 무시 뭐 물론 어디 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한 곳에 가가지고는 성적으로 무시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버텨서 살아남으세요. 그게 강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남은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학교 생활을 다들 즐겁고 건강하게 하고 항상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과 재미를 찾아 나가면서 아름다운 학교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간은 언제든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금 막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른 돼서 생각해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쌤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맨날 새우잠 자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막 머리 쥐뜯고 모의고사 성적 나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막 성적 안 오르고 내가 저놈 이겨보겠다고 막 라이벌로 잡아가지고 했는데 쟤는 계속해서 성적 올라가는데 나는 제자리고 막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그런 거 나중에 어른 돼서 보니까 부질없다. 다 알아서 잘 먹고 잘 산다. 니들 정도 되면 충분히 훌륭한 사람들이고 매우 귀중한 사람들이다. 됐죠? 네, 짧게 한마디 하라고 했는데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알아서 잘 편집해 줄 거라 믿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방송부 화이팅. 와. 일단은 이제 정답을 그래도 아시긴 아셔야 하니까. 자, 딱 이제 방금 시점에서 명초가 됐네요. 1번 문제 정답은 제가 의도한 바로는 140 곱하기 루트 g분의 6 뉴턴 곱하기 세크였는데 네, 2번 문제는 미해결 난제입니다. 네? 미얘기를 난체예요. 네. 이거 뭐야? 그렇군요. 파이브가 그래서 뭐였지? 고배점이었구나. 30점. 이거 한 개 틀리면 인생 바로 날아가는 거네. 3, 4번은 선생님께서 이미 답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고 그러면은 이 시험지도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네. 기획이 좋네요. 이거 되게 편집도 잘했고 마음에 듭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또 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자, 오늘의 유퀴즈 언더 1과 여기서 끝 마치게 될 건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하고 싶은데요. 2학년 올라가실 건가요? 저는 다른 밥도 안 선생님들 먹고 여기 붙잡아 놓고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는 감금 아니에요. 감금. 아 지금 시간이 지금 7시 40분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라가지고 저희도 원래는 제가 오늘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었어요. 원래 편지가 내려갔어야 됐는데 둘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납치해왔어요. 네, 그래서 광록이한테 납치를 하면 당했죠. 망하겠다 해갖고. 근데 결론이 이제 카메라 버리고 제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초라한 결과가.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게스트로 모시게 된 최지명 선생님입니다. 박수. 혹시 선생님께서는 왜 선생님이 되셨나요? 운입니다. 운으로. 네. 수능 시험을 보고 그때는 시험 점수에 따라서 대학을 가는 시절이라서 뭐 사실 막연히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4대를 갔고 4대를 가니까 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임용 시험을 한 걸 쳤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붙었고 그래서 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선생님이라는 직장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네네. 선생님들의 고충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교사가 스승의 개념이었다면 점점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서 세대 간극은 더 넓어짐에 있어서 교사가 그에 발맞춰서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터졌을 때 당연히 구글과 줌이라는 것이 유행하면 줌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교사들도 그에 발맞춰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에겐 쉬울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극심한 경쟁 구도 속에서 대학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니까 그에 따르는 학생들의 무기력함과 좌절감을 어떻게 하면 어루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늘 들게 되는 게 사실이죠. 그 이외에 부차적인 것은 당연히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려움들은 있으나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 학교에 와서 특히나 조금 안타깝게 느낀 건 너무 힘들어한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건 진짜 안타깝다. 제가 늘 진짜 여러분들 적응교육 때부터 이야기했던 거지만 숫자가 나를 규정하는 삶을 살진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벗어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당장 이번 기말고사 치고 난 뒤 학기말 성적이 나왔을 때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바라본다면 정말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느냐는 늘 저한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Next question.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넥스트 퀘션입니다. 혹시 학생들이 선생님을 어떤 이미지로 보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그거는 사실은 알고 싶지 않고,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학생을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다만 이전 학교에서도 계속 했던 말은, 애들이 하는 말은 그냥 친데레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 왔었다. 근데 왜 내가 학생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가? 내가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신경 쓸 건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네, 다음 질문. 상당히 철학적인 다음 질문. 하셨는데. 다음 질문.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다 궁금해서 자꾸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모릅니다. 실제로 모릅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하면 꼰대 아저씨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 그거 MBTI 만든 사람이 마이어스 브리지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심리학과 전문의도 아니고 딸과 엄마가 힘을 합쳐서 그냥 인간의 성격의 유형을 16가지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성격을 유형화시켜서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남이 규정해주는 내가 16가지 틀 안에 내가 박혀있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 틀 안에 나를 가둬둬야 되죠? 라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내한테 어떤 이득이 있지? 어떤 도움이 되지? 내 성격이 이렇다라는 것을 아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혹이 궁금하지도 않고 재밌을 것 같지도 않아서 사실 해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네.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TMI나 이런 걸 많이 말해주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나 아니면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학생들한테 이 말은 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건 좀 웃겼다 하는 교훈을 주거나 아니면 웃긴 썰 같은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제가 이전 학교에서 반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우리 반은 아니었긴 하지만. 그래서 대구시 관내에 있는 거의 모든 소방차가 다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잘 마무리되었긴 한데, 근데 화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불이 아니라 연기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학교로 치면 한층 되게 작은 공용 그 청소 용구함, 사실은 한 폭이 한 60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서 불이 났는데, 우리 학교 복도 길이만큼의 공간과 3개 층이 단 1시간 이내에 연기로 다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되게 중요한 게, 화재에서 불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연기가 정말 무섭고 질식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패닉 상황이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늘 우리 흔히 그 화재 연습할 때 입을
이게 맞고 가리고 젖은 수건이나 천으로 가리고 그 자세를 낮춰서 나가라 하는 게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어서 제 교직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한 번은 제가 이전 학교 5층 건물에서 5층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갑자기 목을 하면서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학생이 선생님 얘 지금 질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기도가 거의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는데? 사탕을 먹었습니다. 사탕을 먹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도로 데리고 나서 바로 하임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사실 복도로 데리고 나가기 전에 옆에 애한테 너 119에 신고해라. 그리고 옆에 지금 너는 내 따라와라. 얘네 얻고 지금 그거 병원 구급차 태워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막 얻고 내려가서 구급차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는 수업을 하는데 애들도 놀랬고 사실 나도 놀랬는데, 사실 수업은 겉으로는 괜찮지 않아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진정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걔가 다행히 다 괜찮아져서 반으로 왔대요. 근데 같이 따라간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응급실에 가면서 점점 괜찮아지더래요. 알고 보니까 사탕이 녹았습니다. 녹아서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해결이 됐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혹시 2학년 올라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이죠. 앨런 스미스인가요? 그렇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시험지를 준비하였는데요. 네. 일단 한번 문제를 보시죠. 부담이 되네요. 총 주어진 시간은 10분이 주어지고요. 네. 객관식 하나에 서술형 2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씨. A few moments later. 1번은 찍어야 되겠네요. 모를 때 제일 긴 걸 찍는 거죠. 4번. 뭐 이거 1번은 틀리라고 낸 거니까 틀리겠습니다. 끝. 재밌는 거 없었는데. 벌써 재밌다. 모든 순간이 재밌었는데. 재밌었다. 역시 선대를. 재밌었다. 첫 번째, 사실 4반, 3반 담임 교사가 바뀌었었다. 재밌었고. 몰랐어. 2번, 뭐가 재밌었지? 아, 이거 미국 같이 갔던 거 제일 재밌었습니다. 학생들의 보지 못한 면도 많이 봤고, 나도 새로운 좀 풍광과 풍경들, 경험들 하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 뭐 그리고 세 번째로는 1학년 3반 담임 맡은 거 제일 좋았고, 요거 끝. (14기) 학생들을 위해 해주고 간단히 해주고 싶은 말, 이거 수업 중에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숫자에 규정된 삶을 살지 마라. 숫자가 당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받게 만든 시스템의 문제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최지명 선생님한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요나라 다이치에 나우비드젠. 하나 둘 셋 컷. 자, 오늘의 초창 게스트로 선주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혹시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1과학고 7년차 손주희라고 합니다. 고인물입니다. 네, 이제 고인물 선생님은 이제 이미지 고인물과는 다르게 항상 우리 학교의 외모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혹시 왜 선생님이 되셨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간호학과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간호학과에 1년 다니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집 주변에 있는 사범대에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학교사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컷. 우리 문 좀 닫자.
이제 이게 세 번째 촬영이 되는데요. 이제 앞서서 이제 다른 김영광 선생님, 율 선생님은 이제 김영광 선생님 경우 이제 치과 의사가 꿈이셨고 이 율 선생님은 이제 초등학교 구름사다리 위에서 철학의 꿈을 꾸셨는데 그래서 간호학과 되게 역시 어머니의 약간 다시 멘트 칠게요. 어머니의 이미지가 계신데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을 바라볼 때 이제 사전 조사를 해본 바 이제 어머니라는 이미지가 가더라고요. 네. 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오시네요. 학생들이 이제 김모 학생을 이제 2반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선생님이 주로 하시는 말이 이제 웃어 이거더라고요. 네. 혹시 이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인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네 14기 마미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안 그래도 학교 공부한다고 또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이렇게라도 제가 얘기를 해야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반강제적이지만 웃으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벗어도 되겠습니까? 이왕 끼신 거 끼고 계시는 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쯤 벗으시면 알겠습니다. 항상 말하는 건데 네.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ISTJ입니다. 전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오, 저희 어머니랑 똑같은. 저랑 똑같으시죠? 그럼. 간호학과나 선생님들 보통 상대방을 대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학교 살면서 이런 학생 있었다. 이거 좀 웃긴다 하는 인상적인 거 있을까요? 뭐 그런 것보다 저는 그냥 애들이 뭐 학교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7년차 있으면서 우리 과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또 입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잘 알거든요. 그걸 보면서 같이 마음으로 울고 뭐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더럽게 안 들을 때 정말 짜증납니다. 저는 범인이 아니죠. 네, 하지만 네,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네, 저에게는 많은 추억을 주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하트 한번 해주시죠. 같이 하시죠. 정미야, 넌 왜 하는 거야? 혹시 이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네. 자녀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혹시 과거 선생님으로서 과거를 보낼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우, 굉장히 희망합니다. 네, 우리 아이 지금 3살이고요. 지금 벌써부터 네, 글자를 읽습니다. 우리 아이 잘 키워서 여러분처럼 과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키우시면 안 됩니다. 뭐 인생썰 한번 풀어볼까요? 인생썰도 뭐 길지 않습니다. 인생썰. 그냥 뭐 남자친구가 좀 많았다. 그리고 뭐 지금은 좀 살이 좀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한 가닥 좀 했다. 리즈 시절. 사진은 네 나중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소 뭐 체육 선생님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다.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좀 벗으면 안 될까요? 네, 벗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마미손 끼고 있는 건 좀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나온 썰 중에 가장 강력했나요?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가장 충격이 이미지와 상반되시는 가장 강력한 그런가요? 썰이었습니다. 제 이미지가 어떻길래요? 약간 포근하신 어머니였는데 지금 살이 많이 쪄서 포근해 보이는 겁니다. 아니, 행동이 이제 포근하신 어머니였는데 갑자기 리드실로 들어가니까 우리 반 애들한테는 포근한 엄마 스타일은 아닐 겁니다. 어머니. 네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찍게 되었는데 네. 이제 선생님들마다 각각의 시험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은강 선생님은 선생님의 시험지를 한번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멘트를 더 한 가지 남겨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문제 혹시... 보여주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아직 저에게는 생기부가 남았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써주세요. 저희 여기 하트도 그려놨는데 아 그렇네. 정빈이가 예. 몸집이 커갖고 뭐래? 야 이런 것도 만들었어? 예. 그래서 나 풀어야 돼? 네. 왜?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지 준비했는데 제한 시간 10분을 드릴 거예요. 아 너희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아니요. 악의는 전혀 없습니다. TMI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저는 전혀 문제에 참가하지 않았고요. 이 문제는 정빈이와 권민재 학생만 만든 거를 언제나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마시죠. 빨리 더. 한번 보시죠.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로 10분을 10분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거 하지 마. 이거부터 할게. 선생님들이랑 똑같은 루트를 아 그리고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예? 자 한번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왜 풀어야 되는데? 모두 자연스레. 어떡할까? 통분할까? 통분합시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이제 선생님 힘으로. 아 네. 안 할래. 안 보자. 파이도 안 보자. 야 이거 진짜 내한테 주는 문제네. 복소수. 선생님 복소수 잘하십니까?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나에게 꽂힌다. 글자 따고 막 이렇게 멘트 따고 그 밑에 이렇게 탁 재밌게 탁탁탁탁 넣는 거 잘하는 사람 누군데? 작업 자체를 잘하는 거는 정빈이긴 한데 멘트 자체를 잘 찾는 거는 다 비슷비슷하게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 다 정빈이가 관여를 하게 될 거라서 퀄리티 상의 문제 없고 잘 그래. 멘트 잘 정빈이가 해. 대신 원래- 뽀샵 처리를 해야 돼. 너무 허옇게 가면 눈, 코, 입 안 보여. 저는 현대대수를 잘합니다. 다음부터 현대대수 데리고 오세요. 저는 복수학이랑 정수론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형기가 슬퍼합니다. 근데 대구일과학고등학교에서 무려 7년 동안 지내신 손주희 선생님께서 학교에 하고 싶은 말은 탈출입니다. 부러우시죠? 저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네. 학교에 하고 싶은 말이야? 학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응. 좀 자신이 쌓인 그런 응. 원한을 내뿜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괜찮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좀 자기를 도와준 선생님한테 남기는 메시지도 괜찮습니다. 아, 선생님께. 학교라는 이제 울타리 안에서 일단 올 한 해 김영강 선생님 또 누구냐 최진명 선생님 그리고 김율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또 아기를 키운다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명 선생님은 기억이 나지 않았었는군요. 뒤집어 쌤 했다 이가 내가 말 안 했어. 좀 버벅거리지 않았나? 맞아 그 뭐고 그랬어 맞아. 야 그 잘라야 돼. 자르면 안 돼요 이거. 뭐 상담 후에 코피 흘린 우리 우민준이 그리고 매일 잔소리 들은 김지연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담을 정말 주구장창 했는데요. 말로 뼈 때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막 떼찌도 손으로 좀 하고 했는데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와준 우리 1학년 2반 너무 고생 많았고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네. 그리고 어떤 기수보다 예쁜 우리 14기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4번 우리 14기 내년에도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쌤이 이동을 하지만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서 뼈 때리는 말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신 단디 차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환갑잔치 가겠습니다. 시끄럽다. 이제 그래서 현지 사진을 가져야 1번 답이 뭡니까? 네, 1번 답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번 답은 이겁니다. 정수입니다. 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몇 자리입니까? 81자리요. 81자리, 80자리, 79자리고요. 그리고 2번 문제는 해결하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틀렸습니다. 기억도 틀린 겁니까? 2번 문제는 답이 네. 없습니다. 답이 다 틀린 건가요? 아니요. 아, 혹시 선생님 풀 수 없는 문제. 벌써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이번에 이 디귿 선지가 뭐냐면요. 그 밀레니엄 7대 난제 중에 하나인 리만 가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만 가설의 그 내용을 그대로 디귿에 넣어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S가 복소수 범위에서 시그마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에라이 안 돼. 새끼들 혹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음. 소감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소감이요? 여러분들 참 가르쳤는데 이걸 왜 못 푸나 라는 가르쳤는데 왜 못 푸나 가르쳤는데 왜 못 푸나 가르쳤는데 왜 못 푸나라는 그런 의구심과 진짜 이런 끌어오르는 화남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문제를 또 풀어보니 좀 이해가 가네요. 다들 힘드셨죠?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힘내십시오. 2학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마음 단디 먹으십시오. 저랑 이동석 쌤보다 더 강력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짤랍니까 지금? 정신 똑띠 차리십시오. 이렇게 오늘의 유퀴즈 온더 1가 끝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선생님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뭐 이제- 얘기할까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 거 문제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보여주세요. 최진면 선생님 거 보여주십시오. 또 이제 최지면 선생님 아, 최민영 선생님은 제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네. 업데이트가 아니, 됐다고. 저 영어 좀 합니다. 역시 간호학과. 혹시 1번 문제가 그대로 살아있나요? 예, 그러니까 나는 중국인으로 계속 있는 거네. 그치. 아 그건 바뀌었어. 안 바뀐 거 같던데 저기. 그거 안 바꿔놨다. 내 멘트 광록 해놓고 그거- 중국어 적혀 있어. 짜이찐 있어. 그거 내가 바꿔줄게. 이거는 이제 민재가 하나 바꿀 거. 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편집으로 선생님 1가구의 카리나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일단 난 근데 이걸 들고 왔다고. 최선을 다했디. 아, 일단 이 포인트 카리나는- 하나로. 카리나. 카리나는 네가 공부 그 말하면 장갑을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괜찮습니다. 카리나 좋아하는 학생 여러분들 알잖아. 생기부작혀. 뭐래? 자, 이겁니다. 잘 만들었죠? 야. 숨어 있겠습니다. 저 정빈이가 만들었어요. 1번 문제는 순수하게 유정민 씨가 만든 거고요. 야. 이 정도는 제 순서대로 프랑스어, 응. 미국어, 그 사우스 아프리카, 인도어, 응. 중국어. 야. 아래 맨 아래 광록어. 광고. 아니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뭐 최지민 선생님이 충분히 푸실 거라고 난 생각한다. 대단한 분이시거든. 이 멘트도 최지명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지민 선생님은 100점 맞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사상 최초 100점. 응. 오. 내가 봤을 땐 시간 3분 걸린다. 이거 상금 준비해야 되냐? 응. 3분 만에 끝난다. 상금 준비해야지. 상금 준비하자 이거. 응. 오늘의 초청 게스트로 김용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접니다.
저는 일과고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1학년 일반 담임이자 1학년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혹시 왜 선생님께서 먼저 불러오셨는지 아시나요? 네. 그럼 이유가 뭘 것 같나요? 광록이가 불러서 왔습니다. 네, 제가 불러서 왔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시기에 만만하셨고요. 가장 편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불러왔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이거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었는데요. 어쩌다가 선생님이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겁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교무실에 혼나러 들어갔는데 좀 연세가 지긋하신 선생님께서 귀에 헤드폰을 쓰시고 책상에 다리를 올리면서 즐겁게 영화를 감상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아,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때 처음으로 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물론 성적도 안 되고 하지만 그 편하게 계시던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싶군요. 선생님의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이제 그렇게 보셨지만 저희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항상 바라보시는지 느낌으로나마 아시고 계시나요? 대충 알고 있는데 네,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역할이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사전 조사를 해본 바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이미지로 이제 차도남 츤데레로 알려지고 계시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이제 야 얘들아 왜 이게 가장 많은 걸로 아는데 혹시 뭐 물어봐야 되지? 학생들에게 차도남 츤데레로 불리고 계시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생각보단 좋은 말로 불리고 있네요. 원래 욕이 달릴 줄 알았는데 네, 뭐 근데 츤데레는 맞는 것 같고 차도남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자입니다. 차가운 도로 위의 남자로 합시다. 이제 선생님으로서 이제 항상 하시는 일이 있으실 텐데 선생님으로서 약간 고증 같은 게 있을까요? 고증이 뭐죠? 좀 이런 거는 좀 힘들었다 아니면 고충 아닙니까? 고충 컷 이런 컷하지 마세요. 네, 그대로 놓으시고 사회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멘트 내가 혁신일부터 했던 건데 경수 내가 이런 애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충입니다. 혹시 선생님으로서의 고충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 왜 힘드냐? 우리 학교가 힘듭니다. 근데 네. 애들이 좋아서 버틸만 합니다. 출근하는 이유도 뭐 애들 보려고 하는 거고 늦게 남아 있으면 그래도 재밌는 애들이 많고 가르치고 싶은 애들이 많아서 남아 있는데 뭐 살다 보면 알 겁니다. 힘들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참고 일해야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팅. 화이팅. 혹시 항상 가르치고 싶은 학생도 많고 하다고 하셨는데 좀 학생들 중에 인상 깊은 학생들이 몇몇 있을 텐데 혹시 누가 있나요? 솔직히 좀 꼽기가 어려운데 학교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에피소드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그냥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꼽기가 힘들어요. 네. 뭐 매일 혼자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솔직히 정말 하나를 꼽기는 힘듭니다. 사실 어제 제가 애들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법한데 혹시 약간 빡하고 이것만큼은 인상 깊게 남는 썰 같은 게 있을까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부장을 하게 되면서 그 순간이 참 기억이 남는데 사실 최대한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을 했고 깜냥이 안 된다고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14기 여러분들의 적응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모든 거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민준이 헛소리를 한다. 박우성이 잔다. 이찬주가 건들건들거린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뭐 조언을 해줬습니다. 부장이 되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네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를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14기 여러분들이 저의 실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실험체였습니다. 네. 좋은 실험체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가장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임팩트로 다가왔었는데요. 혹시 MBTI가 인프제신가요? 아닙니다. 인프피는 혹시? 어떻게 나를 P로 볼 수가 있지? 그러면 ES 답을 말해야 됩니까? 예. ISFJ. ISFJ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제 F라는 걸 알아차렸을 수도 있는데 혹시 자신의 F라는 거에 혹시 이질감은 없으신가요? 뼛속까지 F입니다. 네. 하나도 안 믿기겠지만 공감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공감을 하도 많이 해서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네. 노래 듣다가도 많이 울고. 혹시 F로서 이런 것까지 공감해봤다 이런 거 있습니까? 되게 이런 날카로운 질문 좋습니다. 네. F로서 공감을 많이 해봤다.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남들이 울지 않는 포인트에 눈물이 주르륵 난다거나 그건 다른 사람들은 왜 저래라고 다들 말하는데 나는 혼자 그게 공감이 되면서 근데 또 소심해서 거기에 동조는 하고 있고 하지만 뭐 여러분들 친데레라고 하니 뒤에서 어떻게 깔짝깔짝깔짝 대보려고 노력은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이코패스가 다른 점에서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전 사랑합니다. 사이코 맞습니다. 친데레시죠. AB형이거든요. 천재 아니면 사이코라는데 솔직히 천재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선생님만을 위해서 시험지를 하나 만드는데 혹시 한번 풀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돈 있습니까? 돈 있습니다. 상품 있죠? 뭐죠? 제네시스 있습니다. 네. 뭐라도 주겠죠 뭐. 네, 뭐라도 주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갖고 푸시면 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닌가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뭐지? 시험지가 준비돼 있죠. 10분 동안 이거를 푸시면 됩니다. 10분?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선생님께서 시험지 문제를 다 푸셨는데 다 못 풀었습니다. 열심히 푸셨는데 혹시 1번 문제 답을 뭐라고 혹시 1번 문제 답을 뭐라고 적으셨나요? 안 풀었습니다. 당당하십니다. 이런 문제는 푸는 게 아닙니다. 수능에서 이런 건 찍는 게 정답이죠.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풀 수 있는 문제만 냅니다. 근데 평균이 왜 그럴까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인영 선생님이 떠오르네요. 야, 이 빠가사리야. 네. 못 맞추면 다 총살이야. 네. 그러면 혹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뭐라고 적으셨나요? 올해 가장 재미있었던 일을 말하라고 하는데 사실 일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의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는 게 학교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긴 한데 난 직장이기 때문에 뭐 재미가 있으면 좋겠지만 재미없어도 일은 해야 되고 딱히 특별히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다만 아침부터 여러분들 기숙사에서 나오는 거 지켜보고 정말 사소한 거긴 한데 현기 머리 보는 것도 웃깁니다 사실. 순유 방 문 열면 순유가 항상 우통을 까고 있는 걸 늘 보고 매일 보면 재미없는데 떠올려 생각해보면 재미없는데 근데 그 순간만 보면 사실 웃깁니다. 그냥 그런 재미로 삽니다. 저희들과 재미요소가 똑같으신데요. 항상 기숙사에 가면 재호의 옷은 널브러져 있고 애들이 그거 가지고 튀고. 그럼 혹시 세 번째는 뭐라고 답하셨나요? 아, 14기 여러분들은 올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제일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사실. 특히 좋은 말은 잘 못합니다. 늘 1년 동안 똑같은 모습만 보여준 것 같고 예, 애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학년의 질서가 무너질까봐 누구보다 잘 놀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엄근진을 넘어선 샤우팅도 좀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부장을 처음 하고 너무 부담이 되고 사실 되게 쫄보라서 늘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는데 정말 미국 갔을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정말 좋은 애들입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아마 담임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1년 무사히 보낼 수 있었고 평생 이제 교직 생활하면서 평생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좋은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보다 돈 많이 벌고 돈은 많이 벌되 저처럼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 한마디 해도 됩니까? 예. 네. 1학년 1반 12년을 일했는데 애들한테 처음으로 말해봤습니다. 사랑한다고. 원래 그런 말 진짜 못하고 부모님한테도 못하지 않습니까? 쑥스럽죠. 네. 사실 부모님 생신 때도 사랑한다 말 안 합니다. 못하죠. 군대 갈 때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애들은 진짜 제가 부장 노릇을 한다고 담임 역할 못할까봐 늘 걱정을 많이 했고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성격이 완벽주의라서 안 좋은 것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혼낸 거 악의는 없습니다. 다 아까 말한 대로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정말 꼰대 같은 말이긴 하지만 정말 진심입니다. 만약에 1학년 1반으로 반이 또 정해진다면 전 이 학교에서 10년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고맙고 교감쌤보다 더 감사한 애들이 1학년 1반입니다. 정말 올 한 해 잘 버텨줘서 고맙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진짜 제가 많이 사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힘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뭐 일반 담임인데 2, 3, 4반보다는 일반 더 사랑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야지 일반 애들이 좀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1학년 일반은 최고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답을 다 체크를 해보셨는데요. 혹시 1번 답은 무엇이었나요? 네, 1번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20마리입니다. 이 문제 그거 아닙니까? 그 오류난 문제. 네, 제가 이 문제를 그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나 분명 말했습니다. 2022년 생투 20번 그 출제 논란, 출제 오류 논란 그거를 가지고 모티브를 카메라 돌려. 나 분명히 이거 그 문제 아님이라고 말했는데. 안 했습니다. 번복하셨잖아요. 이거 그 문제 아니라? 답은 아니다. 네, 진짜 문제 낸 거 저 둘이에요. 아 이건 내가 냈어. 전마가 냈어요. 아니 그 심리를 보면 분명히 선생님들을 골려 먹으려고 문제를 냈을 거긴데 분명히 그런 문제를 갖고 왔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걸 내가 안 풀었잖아요. 아 역시 그 말 틀려라고 내는 문제가 맞다니까 이거. 정확히는 이제 그 생명과학부 20번 2022학년도 생명과학부 20번 문제를 일부 변형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부 변형했는데 마이너스 20마리가 나왔네요.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이 일부러 100만 원 주기 싫어갖고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뭐 그 틀리길 바랄 것 같아서 틀렸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맞췄습니다. 뭐 이 문제가 이상하다니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뭐 나라 퀴즈쇼다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답 2번 답. 사실 뭐, 2번과 3번은 자유 형식이어서 네, 답이 따로 없습니다. 답이 따로 없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2번과 3번에는 제 얘기가 나오길 바랬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광록이 여름방학 때 마이크 잡지 않았습니까? 광록이가 자기 이야기를 해주길 바랬다는데 나는 광록이가 여름방학식 때 내 이야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다 의미 없습니다. 네. 뭐 담임이 뭐 그렇죠. 네. 이번에 교장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저에게 마이크를 주신다면 김원근 선생님을 꼭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네. F셔서 또 이런 거 한 번 말해주시면 좋아합니다. 오늘 유퀴즈 온 더 일각 게스트로 모신 김원근 선생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달세 문제 뭐야? 아 달세 문제 보여드릴까요? 네. 뭐야 이거? 나도 보자. 이렇게 있고 뭐 어떤 쌤 보시면 수학. 손주희 선생님. 네, 손주희 쌤 문제. 아 너무 쉬워 보이는데. 1번 그거 아닙니까 이거 1번. 그거. 이거 나도 풀겠는데? 이거 이거 진짜 손지쌤 못 풀면 이거 안 돼 이거. 쓱 보니까 이렇게 하고 딱 풀면 되겠는데. 이 답 보면 그거네.